안녕하세요. 영유아 교수 학습 방법론의 이제 교육학 박사 유근영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쌓기 영역과 역할과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유아의 자유놀이에서 이제 쌓기 영역, 역할 영역, 언어 영역에 이어서 수 조작 영역과 과학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유아의 자유놀이 수 조작 영역. 자, 논리 수학적인 이제 아이들의 어떤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근육을 활용한 조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유아는 활동 자료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또 조작하고 또 소근육뿐만 아니라 눈과 손의 어떤 협응 능력, 협응 능력 발달,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발달이 된다. 또 이제 수세기하고 연산, 그다음 패턴 분류, 그다음 비교, 서열, 아니면 1대1 대응이라든가 기하, 측정 이런 것들을 어떤 추론과 예측에 따른 자료 분석, 그다음 확률 등과 관련된 놀이를 함으로써 수학 개념과 사고가 증진된다라는 거, 그다음 집중력과 탐구력이 촉진된다라는 것이 수 조작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유아 교사들은요, 유아가 발달 수준과 흥미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유아가 수학적 자료를 탐색하고 또 경험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그림 자료에 어떤 등장인물들을 배치하는 어떤 이런 유아의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조각을 맞추는 것들, 이런 거 퍼즐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요. 수학적 내용에 따른 준비물을 살펴보면 수 개념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수 개념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수막대라든가 수카드, 수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마 우리 책의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요거는 수막대라고 해요. 몬테소리에서.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한 단계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요게 2고 요게 이제 3이고 요게 4. 이래서 이렇게 10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수 카드라고 해서 요 카드를 아까 얘기했던 요 수막대에다가 올려놓고 여기서 1, 2 이제 아이들의 어떤 개념들을 알게 되고 요 빨간 게 두 개가 모인 배수를 아이들이 이렇게 또 익숙해지 이제 발달이 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아이들의 숫자 개념을 이제 수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구들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판이라고 하는데 몬테소리의 수판이 있고 요거 말고도 조금 더 이제 원목으로 된 수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림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적 내용에 따른 준비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수 개념을 알 수 있는 자료 중에 몬테소리 수학교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몬테소리를 어릴 때 한번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교구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아이들이 할 때 뭐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 자료를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갈색 계단이라고 하는데 갈색처럼 생긴 계단처럼 요게 이제 거의 10개예요. 10개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작다, 크다 이런 크기의 개념들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인지한다든가 이걸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분홍탑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몬테소리에서 핑크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1cm씩 커져요. 그래서 요게 제일 큰 거부터 해서 나란히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맨 끝에까지 1cm짜리의 꼭
꼭대기 요게 꼭대기 1cm짜리 작은 것까지 해서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갈색 계단과 함께 이렇게 다시 응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꼭지 달린 원기둥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요. 요거의 크기가 따라서 뭐 깊이에 따라서 작아지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원이 또 커지면서 작아지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똑같은 건데 조금 더 깊이나 뭐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이 원 꼭지 기둥이에요. 이제 요것도 몬테소리 교구라는 거.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림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내용에 따른 준비물로서는 또 하나는 뭐 서열과 분류 자료에도 있겠죠. 그래서 서열과 분류를 통해서 뭐 조개 껍데기를 뭐 이제 아이들이 뭐 조개 껍데기 비슷한 조개 껍질대로 뭐 분류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열매라든가 그다음 나뭇잎, 상품화된 어떤 교구들 등이 있겠죠. 그다음 기하 자료는요. 공간이라든가 위치, 그다음 모양을 알고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평면 혹은 아니면 입체적인 것들로 구성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서열학이라든가 뭐 분류하기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요건 시계, 그다음에 요것도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작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이제 조작 방법에 따른 준비물이 또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다양한 어떤 재질, 종이라든가 자석, 고무, 우레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태, 곡선, 직선, 단면, 양면, 그다음에 이제 입체, 단층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꼭지, 퍼즐 같은 거. 이렇게 제작된 퍼즐류라든가, 그다음에 게임류, 게임 자료로도 있죠. 그다음에 카드 게임이라든가 보드 게임,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사위 게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작을 위한 자료는요. 이제 몬테소리 일상생활 도구 교구 중에서 하나가 이제 단추 잠그기.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퍼 올리기, 그다음 벨트 끼우기, 리본 묶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영화 할 때도 아마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 또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옮기는 자료라든가 바느질이라든가 끈기기, 볼트와 너트, 그 다음에 레일을 따라서 고수를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 소근육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보면은 뭐 페그보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오보드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아이들이 수나 조작 영역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정의해 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정적인 어떤 영역과 인접하게 배치하고, 밝고, 그 다음 조용한 분위기, 위치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수 조작 놀이 영역에서는 소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바닥에 앉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카펫도 좀 깔아준다든가, 그다음에 교재, 교구 등은 이제 유아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장에 퍼즐류라든가 게임류, 조작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열성 있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수 조작 활동은 흥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작 경험을 아이들이 수학적인 경험들을 이제 개념과 사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 조작 영역에는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게임 같은 거, 그 다음 퍼즐 이런 것도 조각이 많아서 자료가 쉽게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종류별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잘 담아서 아니면 쟁반 같은 담아두고서 유아나 교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논하면서 실행하고 분실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가 수 조작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 조작 교구와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균형감 있게 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뭐 개별 활동도 했다가 그다음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제공해 주는 것도 균등하게 균형감 있게 밸런스 맞춰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고려할 점들이 있다면 이제 정해진 규칙이 있는 활동이라도 유아들이 스스로 조작하고 탐색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지요. 그다음에 정답을 맞히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과정, 직접 활동하는 과정이라든가 논리적, 그다음에 수학적 태도들을 가지고서 탐색하면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영역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로 과학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과학이라고 하면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게 다 수학과 과학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찰하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기울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 영역은 동식물을 비롯해서 주변에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 현상을 탐색하고 또 과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는요, 이제 과학 영역에서 동식물의 변화 어떤 과정을 관찰하고 또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탐색하게 되고 또 탐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과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사는 유아들의 어떤 자신의 몸을 비롯해서 자신을 둘러싼 자연 환경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동식물, 그다음 자연현상, 물체 이런 주제에 따른 교재 교구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또 어떤 과학 영역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대한 어떤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원에서 이렇게 자연 선택 놀이를 할 때 뭐 나뭇잎들을 아침에 등원할 때 뭐 주워온다든가 또 주변에 있는 솔방울이라든가 뭐 도토리 같은 것들을 주워올 수 있으면 좀 이런 그런 것들도 뭐 아이들에게 또 소중한 또 자료들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식물들을 그리는 게 이게 관찰하는 것도 있어요. 뭐 양파 키우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상추 키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으니까 씨앗을 심고서 이렇게 키워보기도 하고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관찰 기록지 이렇게 작성해서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관찰력을 좀 키워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라이트 테이블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과학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색깔, 색의 혼합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는데요. 동식물 키우기에는 동식물 키우기와 관련된 과학책이라든가 동식물 표본이라든가 씨앗, 꽃, 채소 이런 화분 등을 어떤 식물, 곤충들, 물고기 같은 게 있겠죠. 보통은 봄에 씨앗을 심거나 화분을 기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방울토마토를 키운다든가 또 뭐 씨앗을 심어서 아니면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을 주면서 아이들이 관찰하고 또 관찰 기록지를 적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이제 가을 요런 때 되면은 왜 낙엽 같은 것도 이렇게 아이들이 주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 낙엽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관찰하기도 한다든가. 그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동물을 많이 키우기도 했는데 뭐 안전사고 문제로 많이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뭐 동물을 키우는 건 쉽지 않고 보통은 이제 자라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그다음에 작은 곤충들 아니면 뭐 달팽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먹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동물 키우는 걸 조금 이제 좀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요런 건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배설물 같은 것들 이렇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곤충들에게 먹이를 준다든가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곤충들 온도, 습도 이런 거 맞춰줘야 되고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까다롭긴 해도 아이들에게 이런 생활들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과학 영역에서 자유놀이하는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또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니까 동식물 키우는 거 굉장히 좋은 준비한 자료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찰 도구로는 이제 돋보기라든가 투명 색깔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실험 도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석이라든가 거울, 뭐 그다음에 도로래 뭐 이런 것들. 측정 도구로는 저울이라든가 체중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건 체중계 같은 거, 그다음 거울 같은 거, 저울 같은 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거울이 아니라 저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하긴 쉽진 않지만 보통 이제 그 키재기 같은 거 있어요. 옆에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붙여넣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계라든가 그다음에 모래시계 이런 거는 많이 교구로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기타 촉감판이라든가 소리상자, 촉감상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울, 그다음에 확대경, 곤충 표본, 그다음에 치아 모형 같은 거 이런 칫솔들 이런 거 있죠. 오목 렌즈, 렌즈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생물, 혼합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요거 이제 촉감판이라고 하는데, 뭐 사포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수업했던 4학년들은 아마 이거 기억할 거예요. 숫자별로 이렇게 해서 숫자 카드 만든 적도 있고, 글자로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촉감을 가지고 아이들 느끼게끔 하라는 건데, 요것도 어떤 사포 알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이제 질감에 따라서 어떤 거 거칠고, 그 다음 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만져보고 촉감을 느끼는 판이에요. 그 다음에 소리 상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몬테소리 교구 중에 소리 상자인데요. 여기에 같은 소리를 찾아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소리끼리 찾아서 빨간색 소리와 파란색 소리를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어 보고 소리랑 같은 것을 이렇게 나란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리 상자인데 응용이 돼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요거 꼭지를 들고서 이제 소리를 흔들면 같은 소리를 또 찾아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닥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보고도 이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교구들도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촉감 상자라고 하는데요. 촉감 상자는 뭐냐면요.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비슷한 촉감들을 찾아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촉감을 이렇게 만져보고 얘에다가 위에다 올려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촉감 상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밖에 시중에 나와서도 어떤 교구를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조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그림만 보는 것보다는. 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과학 영역은요, 밝고 햇빛이 들어오는 조용한 곳에 배치해 둬야 되고요. 그래야지 뭐 동식물도 키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수 조작 영역이라든가 언어 영역 등의 어떤 정적인 영역과 조금 인접하게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 중심의 실험이 아니라 유아에 충분히 이제 어떤 탐색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또 실험도 하고 이런 결과를 비교해 보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시간적인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아의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하고 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얘는 왜 이렇게 잘 자랐을까라든가 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다든가 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게끔 어떤 동기부여가 되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아가 관찰한 내용이나 실험 과정을 기록해 볼 수 있도록 관찰 기록지를 준비하고 또 비교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냐면 유아가 스스로 관찰하고 실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또 편리하게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동일한 교구나 재료를 비치하는 것은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관심과 그다음 발달을 주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교재와 교구들을 좀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자로서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고요. 그다음에 동물과 식물 기르는 활동은요. 또 실외 영역으로도 확장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번 이제 물고기를 안에서 키우다가 이제 바깥에다 놨는데 겨울 방학 때 너무 추워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잘 참고해서 이제 실외에서도 키워야 될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물 같은 것도 겨울에 밖에다 내놓으면 또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점들 중에 과학적 개념을 알 수 있는 과학 도서라든가 함께 제공해서 유아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과학 영역에서는 즉각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실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즉각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 영역의 뭐 팝콘 튀기 같은 거는 열과 또 버터와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만나서 시간이 금방 되면 팍팍 튀니까 이제 어떤 과학적인 실험으로 어떤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니까 아이들이 호기심도 있고 또 그 튀긴 팝콘을 먹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식물을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뭐 싹이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어떤 뭔가 집중하면서 자기가 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관심 있는 것들, 빨리 변화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시간이 길게 요구되는 것들까지 해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어떤 활동 계획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따른 과학 영역에서 또 이제 자료라든가 교재, 교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 생명과학이나 물리, 지구과학 개념을 알기 위해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어떤 개별 소그룹 활동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학은요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영역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면 하루 일과 전체를 통해서 유아들이 과학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더 고려할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수 조작 영역과 과학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고려해야 될 점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것들, 교사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수업에 발표도 하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점검도 해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그 영역에 대해서 준비할 것들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스스로 발표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 조작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경험들을 어릴 적에 또 해보고 또 실습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영역 속에서 아이들과 경험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 조작 영역에는 어떤 것들의 교구들을 좀 우리가 준비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했던가 하고서 생각해 보시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 영역인데요.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우리 예전에 굉장히 즐거웠던 과학 실험이라든가 탐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실험을 할 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과학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일상생활이 과학이고 수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불을 사용하는 요리 활동 같은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고나 만들기도 과학 영역에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설탕의 고체로 있었을 때 열을 받으면 설탕이 녹아버리고 또 한참 받다 보면 멜라닌
그 젤라틴화가 돼가지고 또 색깔이 변하잖아요. 카라멜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변해서 식소다를 넣으면 또 다시 색깔이 다르게 변한 다음에 연하게 변해서 부풀어 오른다든가, 이게 과학의 원리로 아이들하고 함께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식소다에서 그 열을 받지 않았을 때 점점 굳어지고 그것이 딱딱딱딱해지고 다시 고체로 되고, 맛을 봤을 때 설탕의 맛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경험들, 이런 것들 해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제 즐거웠던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를 갖고 향하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고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또 확장해 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삶의 또 다른 색다른 경험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제가 항상 삶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다음 학기에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4학년들을 졸업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때 아마 만나겠죠. 아마 그때는 대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미술 영역과 음률 영역을 배울 건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술 영역과 음률 영역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활동인데 이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